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을 가져와 봤어요. 메이크업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은 타카바 사토루인데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어. 날씨가 화창했던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이야. 사토루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아내 타카바 나미코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 2살 된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9시에 남편 사토루는 출근을 하게 돼. 남편이 집을 나선 지 30분이 지나서 9시 반이었는데, 띵동. 집에 택배기사가 방문했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반응이 없더라고. 잠시 기다리던 택배기사는 결국 전표만 남겨두고 다시 돌아가게 돼. 오전 10시 20분에 아까 아침에 통화했던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었거든? 근데 나미코가 전화를 받질 않아. 뭐 집안일 하느라 바쁜가 싶었지. 다시 20분이 흘러서 10시 40분에 또 한 번 전화를 걸어보거든. 근데 이번에도 받질 않는 거야. 그 병원에 갔나 보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일단 이 사건에서 9시 반부터 11시 남짓까지 나미코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이야. 그런데 그녀가 그때 사라진 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친구의 마지막 전화가 울리고 30분이 지난 11시 10분. 나미코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더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던 걸까? 택배도 반응 안 하고 친구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 병원까진 고작 5분 거리야. 혹시 남편이 출근한 9시부터 택배가 도착한 9시 반까지 그 사이에 집을 나섰던 건 아니었을까? 이후에 어디를 갔는지는 불분명해. 어쨌든 나미코가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 40분이야. 이때 아파트 주민이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고 인사를 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 같으면 반갑게 맞이해줄 나미코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평소답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이웃이 좀 멋쩍을 정도였대.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주민이 수상한 소리를 듣게 돼. 나미코가 집에 들어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집에서 무슨 옷장 같은 큰 가구를 막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엔 누가 막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시간이 지나서 낮 12시 30분. 또 한 번 나미코 친구가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아까 분명히 집에 들어갔는데도 말이야. 친구가 오후 2시까지 2번이나도 전화를 했지만 나미코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더라고. 오후 2시 30분. 이번엔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이웃들한테 감을 나눠주고 있었어. 쭉 돌다가 나미코 집에도 가게 돼. 역시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감이 든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려는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뭔가 이상했지. 그냥 지나치긴 꺼림칙했던 주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현관 복도에서 거실로 향하는 길에 나미코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목에 예리한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가 여러 군데 보여. 잠깐만, 아이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잖아. 보니까 엄마가 쓰러진 곳 맞은편 식탁에 아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듯 했어.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었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했지만 나미코는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지.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 조사를 시작했고 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증언들을 듣게 돼. 오후 12시 15분. 파마머리의 중년의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팔을 꽉 누르면서 인상을 쓰고 막 걸어갔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나미코는 남편이 출근한 9시에서 택배기사가 왔던 9시 반 사이에 집을 나섰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11시 40분이었어.
그리고 집에서 가구 끄는 소리가 난 건 12시에서 1시 사이였으니까 그럼 사망 추정 시간은 11시 40분에서 12시 반 사이인 거잖아. 여기서 아까 그 수상한 여자 기억나지? 그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던 시간이 12시 15분이었는데 그럼 남 믿고 사망 추정 시간이랑 딱 맞아 들어가. 이 중년의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현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 집 현관 카페트에 누군가의 구두 족적이 발견됐어. 240mm의 여성의 것으로 추정돼. 또 화장실 세면대에는 추가적인 용의자의 혈흔이 나오는데 분석해보니까 B형의 여성으로 밝혀졌고 분명 범인이 이 집에서 나미코를 찌르고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보던 경찰은 현장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공원 홈스대에 누군가 피를 씻은 흔적을 발견했었대. 나미코 집에 있던 용의자의 거랑 똑같았지. 그 와중에 새로운 목격자도 등장하게 돼. 공원 근처였는데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손에 피를 흘리면서 공원 쪽으로 가고 있었대. 그렇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용의자의 모습이 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범인이 여성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 한번 추리해볼까? 범인은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손에도 상처를 입었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남이콘의 화장실에서 한 번, 그리고 그 공원 음수대에서도 손을 씻었던 거야. 그럼 범인은 면식범이었을까? 평소 나미코는 되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해. 또 집에서 벨이 울리면 항상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고 집에 강제 침입이나 도난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 그렇다면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나미코를 부검해보니까 목과 입 주변 그런 급수 부위에 공격을 당한 걸로 밝혀져.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얼굴 쪽을 공격했다는 건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다고 분석했어. 자, 그럼 주변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범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 사실 경찰이 이미 지인들을 모두 만나봤어. 하지만 딱히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 오죽하면 남이고 가족이랑 친척, 지인들을 조사해본 담당 형사는 이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원한이 없는 건 드물 거다 라고 말할 정도였대. 혹시 애초에 수사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니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범인의 타겟이 나미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건 직전인 10월이었는데 나미코의 어머니가 홋카이도에서 딸이 사는 나고야로 이사를 할 계획 중이었었거든. 이때 어머니는 딸 나미코의 주소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둔 거야. 관공서에서 보내는 우편물들을 여기로 받으려고 그랬었던 거지. 그래서 우편함에 나미코 어머니의 이름도 써뒀었고 일본은 우편함에 그 집 사람들 이름 다 써두잖아. 혹시 이게 어떤 원인이 된 건 아니었을까? 또 다른 추측도 있었어. 당시 옆집에 피해자 성인 타카바와 같은 한자를 쓰는 주민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거 혹시 범인이 집을 착각한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워낙 사건이 풀리질 않으니까 이런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더라고. 여기서 잠깐. 현장에서 발견된 특이한 증거물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산균 음료수병이었어.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집에 있을 법도 하고. 근데 이 증거가 사실 경찰이 발견한 건 아니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남편이 한참 집에 못 가다가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거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유산균 음료수가 있는 거야. 게다가 이건 한 35km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더라고. 남편은 생각했지.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아내가 35km나 달려서 이걸 사왔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혹시 범인이 집에 왔을 때 가져왔던 건 아니었을까? 그럼 범인은 이 음료가 나온다는 니시미카의 사람일 수도 있잖아. 경찰은 피해자 지인 중에 그쪽에 살았거나 이사를 간 사람들을 수소문했지만 용의자는 당최 추려지지 않더라고. 너무 답답하지?
아니, 이 사건은 증거도 목격자도 꽤 많은데다가 심지어 도주 경로도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이야. 범인이 뭐 지하철역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공원을 지나서 간 거 기억하지? 즉, 그 말은 교통수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추리를 하면 뭐하냐? 용의자가 절대 없는 거야. 그나마 도주 경로 곳곳에 혈흔이 좀 있긴 했는데 이마저도 큰 비가 내리면서 다 씻겨져 버렸대. 아무래도 1999년도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수사가 허술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그 혈흔 확보를 해뒀으면 이제라도 범인을 찾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사망 당일 나미코의 행적은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많더라고. 무엇보다 택배기사가 왔을 때부터 나미코가 병원에 갔을 때까지 2시간이 빈다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때 행적에 대해 알아내면 그녀의 죽음을 밝혀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1999년엔 CCTV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미코가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여전히 미궁에 빠지게 돼. 자, 이게 경찰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범인의 몽타주야. 지금은 현재 예상 몽타주도 제작해서 추가로 배포했고, 인상착의를 정리해보자면 사건 당시 40세에서 한 55세 정도의 중년 여성, B형, 키는 160 정도고 어깨까지 오는 검정색 파마머리에 사건 당시 240mm의 구두를 신고 있던 걸로 추정됐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어. 이 몽타주가 공개된 후에 비슷한 여성을 본 적 있다는 증언이 나온 거야. 목격자인 이웃에 따르면 살인사건 딱 일주일 전에 나미코가 이 몽타주와 비슷한 여성을 집 현관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해. 당시 그 여자는 무슨 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 때문에 뭐 박모 판매원인가 라고 생각했었대. 그 여자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어. 지나가면서 나미코한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자기를 엄청나게 노려봤다는 거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이렇게 째려봐?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했지.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진짜 범인이 맞았을까? 이 사건은 사실 2014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어. 하지만 일본도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거든. 그래서 여전히 희망은 있는 상태야. 사건 이후 남편 사토루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유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 이 가족들은 사건이 미제가 된 게 너무나도 한이 돼서 20년이 넘도록 사건 현장인 이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 너무 안타깝지? 과연 그날 나미코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더 늦기 전에 그녀가 잡혔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들리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